민주시민을 위한 15분, 기억의 의무로 살펴보는 역사란 무엇인가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 함께하는 역사교사 안병학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은 과거를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은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당의 슬로건을 내걸고 텔레스크린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됩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오스틴은 진리부에 소속되어 매일같이 당이 요구하는 과거에 대한 기록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이 자신의 의지로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러한 것의 이유를 우리는 우리 역사의 경험,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는 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것을 심어 놓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것, 집단적 기억으로서의 역사로 우리의 기억을 주영하는 이러한 작업을 일제는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제는 35년간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식민 지배의 방법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지배 방식에서 점진적으로 자발적 복종과 충성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식민 지배의 종착점은 한국인들에게 집단적 기억을 삭제하고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서의 의식을, 황국 신민 의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종착점을 찾게 됩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로 일컬어지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통치는 1939년 3.1 운동을 통해서 저항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소위 문화 통치로 표면적으로 유연해지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점에서 역사에 대해서는 소위 식민사관으로 얘기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제에 충성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주행해 나가는 마지막 종착점인 1930년대 이후에 있어서는 경제대공황에 직면한 일제의 선택이 대외적인 침략과 팽창 전쟁이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응해서 일제는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식민 지배에 대한 추악한 역사에 대해서 일제는 현재까지 여전히 반성이 없습니다. 일제의 이러한 반성 없음에 대해서 가장 대비되는 국가가 또 다른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침략 국가였던 독일의 과거에 대한 기억의 방식의 차이로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에 광고 기사로 실렸던 역사와 함께 평화를 만들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독일의 사례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본의 모습을 다루면서 역사와 함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권력의 책임자였던 앙겔라 메르켈과 그리고 빌리 브란트 수상, 거기에 대변해서 일본 우익의 권력을 대표하는 아베 신조와 아수다로 등의 모습은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독일도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성찰,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을까요? 과거를 직면하는 기억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였을까? 예, 독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전후에 있어서는 독일 사회도 스스로 자기네들을 피해자로 그리고 희생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아돌프 하이만에 대한 재판에서 과거와 정직하게 직면하고 성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만은 유태인 학살에 대한
책임자로서 재판정에서 본인은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무에 충실했지만 인류에 대한 범죄,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진행한 그러한 성실한 직무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악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아돌프 아이만. 하지만 독일인들은 이러한 아이만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만의 발언에 대해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이만과 본인들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찰의 결과 독일은 1961년 아이만의 재판을 계기로 해서 1970년 빌리 브란트 수상이 직접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년에 있어서 현장 체험으로서 독일의 기억의 의무를 실천하는 체험학습을 진행하게끔 하고, 그리고 교과 과정을 통해서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교육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아비투어 논술 역사 문항에서도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 교육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메커니즘과 상황, 구조에 대한 성찰,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도 전후에 있어서 자신들을 피해자로서 규정을 하면서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본인들의 침략과 팽창 전쟁에 대한 정당화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잠시 동안 일본의 자민당 중심의 정권이 교체된 상황 속에서 고노다마를 통해서 위안부 성노예 동원에 대한 강제성 인정과 사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야마 총리 시절에 있어서는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인정과 반성, 사죄,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교육을 다짐하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에 있어서의 기억의 차이, 반성의 변곡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에 이르기까지 2015년에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 있어서 과거사를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일본에 반성을 약속했던,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겠다라고 했던 일본의 약속은 뒤엎어졌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침략 전쟁의 책임자인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심사에 직접 참배를 하면서 곡물까지 헌납을 함으로 고노다마를 무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 신사 참배에 직접 나서진 않지만 곡물을 헌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대한 변화와 반성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과거사를 대면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기억의 의무를 갖고 있을까요? 과거에 대한 성찰과 기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료 화면에 나오는 이상가족 찾기 방송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가족 찾기 방송은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선정됨으로써 이상가족 찾기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 기억해야 될 대단한, 그리고 인류애적인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근데 과연 자랑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1983년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진행되기까지 한국전쟁이 지나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 남과 북이 분단되어
북한에 있는 친족들, 헤어진 가족들에 대해서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남한 내에서 우리의 이웃, 남한 속에 어딘가에 살고 있을 이웃들의, 우리 가족들의 생사를 우리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책무를 망각한 것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음을 축하하기에만 급급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대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에서 자랑하는 근대 골목길 투어 코스에 순종 어갓길 코스가 있습니다. 당신들도 한번 순종 황제처럼 황제가 된 것이냐, 여러분들도 어갓길을 한번 투어해 보세요. 외부적으로 자랑하며 관광상품으로 만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 어갓길을 단장하고 남순행의 조형물로서 달성공원 앞에 순종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순종 어가행렬이 대구에 당도했을 때 대구역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대구 역사, 롯데백화점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구 역사에 있어서 순종 어갓길의 처음 출발점을 알리는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 어갓길의 종착지에 해당이 되는 달성공원에는 순종 동상을 세워뒀습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제대로 과거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을까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제가 일제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순종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직접 식민 지배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물리적 저항인 의병항쟁을 제압했습니다.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남한 내의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을 내세워서 순행길에 나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 지역에 잠시 들렀던 이 모습에 있어서 순종이 왜 남순행을 결정을 했으며 대구에 왜 들렀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고찰과 성찰, 반성은 없이 그냥 황제가 다녔던 길, 여기에 한번 와보세요. 당신들도 황제처럼 폼 잡고 투어해 볼 수 있습니다. 폼나는 관광상품으로 선전하기에 바쁜 대구의 모습, 대구 지역 시민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순종 어각행렬이 시작됐던 대구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946년 10월 대구역에서는 대구의 아픈 역사의 시작점인 10월 항쟁의 역사적 흔적을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구 10월 항쟁의 결과 한국전쟁까지 이어지면서 10월 항쟁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원으로 강제로 가입되게 되고, 그리고 한국전쟁 진행 중에 대구 지역 곳곳에서 그리고 경북 지역 곳곳에서 학살이 진행됐습니다. 남한 내의 민간인 학살의 최대 사례, 그리고 최대 피해자가 있었던 지역이 대구와 경북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학살터의 흔적 중에 한 곳이 앞산 팔레트에서의 학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역사,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러한 팔레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적 기억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학살의 기억을 지우고 오히려 팔레트로의 기억만을 되살려 지역 축제로 미화하기에 바쁜 급급한 현실에 있습니다. 골로 갔던 가창골,
이제야, 그리고 이제라도 위령탑이 겨우 등장했습니다. 제주 4.3 그리고 여수 순천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구 10월은 아직도 진상조사 작업조차도 미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항쟁의 결과와 맞물려 있는 팔레트에서의 학살은 여전히 학살의 흔적을 살펴보기보다는 팔레트 축제로서 지역의 관광상품화하기에 급급한 현실, 바로 우리 대구 지역에 있어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시민인 주권자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억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역사에 대한 기억의 의무를 찾아 떠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사여행, 함께 진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